안녕하세요.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. 오늘은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핀란드의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은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트라토바리우스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본 이름인데?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Forever라는 아름다운 발라드 때문이죠. 자, 이 이야기에 앞서서 한 3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1990년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해 여름이었어요. 광화문에 있는 한 레코드샵에 간 적이 있습니다. 뭐 자주 갔던 곳이에요. 어느 날 이제 레코드샵에 들어갔는데 저 앞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앨범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. 오리지널 원판으로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앨범을 꺼내 들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. 저쪽에서 주인 아저씨가 소리를 질러요. 그거 살 거야? 라는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예, 살려고 보는 거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10만 원 있어? 라고 합니다. 제가 그때 아마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. 당연히 못 사죠. 조용히 내려놨습니다. 사지 않을 거면 건드리지도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요. 참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 가게가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유명한 곳이었는데 어쨌든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샵은 두 번 다시 안 갔죠. 뭐 가격이 비싼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돈 없으면 만지지도 마 이런 멘트에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게 대략 한 6년쯤 후였습니다. 제가 이제 음반사에 처음 들어가고 신입사원 시절이었어요. 누군가 회사에 찾아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. 정말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. 물론 그는 저를 기억 못합니다.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제 그 여러 이제 음원들을 가지고 소위 뭐 올드팝 베스트 앨범 이런 것들을 이제 컴필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가 CD로 판매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. 제가 있던 이제 음반사에서 그 앨범들을 유통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다. 어느 날 1996년 아마 한 늦은 여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오던 저는 이제 팝 쪽을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. 이번에 KBS에서 드라마를 하나 하는데 여기서 정말 발라드 하나 좀 괜찮은 거 필요로 한다. 뭔가 좀 추천할 만한 게 있느냐.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발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앨범에 아주 멋진 발라드가 있어서 그 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들려줬더니 너무 좋대요.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. 결국 이 음악이 그 드라마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였고 거기에 쓰인 노래가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라는 곡이었어요. 이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는 조금 그 당시에 뭐 TV를 거의 안 보던 분들도 이 드라마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수종과 이승연 씨가 주연이었는데 뭐 배용준, 최지우를 비롯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이었고 당시에도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. 그 최고 시청률이 65.8%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청률 기록으로는 깨지지 않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죠. 앞으로도 깨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뭐 TV를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. 어쨌든 이 드라마가 히트한 덕분에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는 거의 국민 발라드처럼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. 재미있는 거는 이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팀의 기본적인 음악 성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Forever라는 발라드 로 접한 이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사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.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파워 메탈, 그러니까 뭐 막 달려가는 스피드 메탈 사운드를 주로 하는 팀이었는데 요 발라드 하나만 좀 이렇게 우리의 정서에 맞는
그런 음악이었던 거고,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, 이게 드라마가 이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레코드샵에서 이 첫사랑에 삽입된 이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.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주말 드라마였거든요. 주말 연속극 하면 또 이 가정주부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. 이 CD를 사간 수많은 아줌마들이 반품소동을 일으킵니다. 왜 그러냐면 어, 첫사랑에 나온 음악 주세요.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앨범을 사갑니다. 이게 이제 제일 끝곡으로 담겨 있거든요.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막 달려가는 헤비메탈이란 말이죠. 깜짝 놀란 거예요. 아니, 포레버를 들으려고 산 건데, 그리고 이런 음악을 기대했는데, 이거는 뭐냐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음악이냐? 그래서 CD를 사갔다가 반품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어쨌든 그 드라마 덕분에 그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이 밴드의 이름은 알려지게 됐고, 사실 제가 그 앨범을 처음 계약할 때만 해도 예상 판매량 한 3,000장 정도 생각하고 있던 앨범이에요. 왜냐하면 뭐 헤비메탈이라는 이 아주 그 매니아틱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이름 자체도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니까요. 근데 예기치 않게 히트를 거두고 결국 한 20만 장 정도 어마어마한 이제 판매고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. 이 첫사랑과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입사한 지 거의 뭐 1년도 안 된 거의 신입인 상황이었고, 굉장한 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히트를 기록하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죠.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그 레코드샵에서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 덕분에 이 앨범이 히트를 했다라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런데 드라마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이게 아마 한 60부작이 넘는 굉장히 긴 그 기간 동안 방영을 했던 드라마거든요. 한 서너 달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요.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"나 때문에 내 덕분에 니네 이거 히트했으니까 나 돈 좀 받아가야겠어.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던 일도 없고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일도 없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인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걸 예스다 노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. 당연히 노라고 할 수밖에 없죠.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들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. 온갖 욕을 해대면서 어 결국 회사를 뒤집어 놓더니,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저랑 얘기할 게 아니라 윗선과 이야기하시라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요. 그 이후로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제게는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이 앨범이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에피소드라는 앨범이에요. 포레버가 담긴 작품이죠. 스트라토바리우스는 핀란드의 그룹입니다. 핀란드 80년대부터 활동을 펼쳐왔고 지금까지도 투어를 펼치고 있는, 앨범이 한 15장 정도 되는 팀인데, 이 포레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를 누렸던 그런 발라드입니다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티모 코티펠토라는 보컬리스트, 또 이 곡을 대부분의 곡을 쓰고 기타를 연주하는 티모 톨키라는 인물, 그리고 과거에 그 잉베이 맘스틴 밴드에서 활동을 펼쳤던 뭐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와도 이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죠. 옌스 요한슨이라는 키보디스트.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었던 팀인데, 이 1996년에 발표됐던 에피소드라는 이 앨범, 혹시 기회 되시면은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메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크게 만족할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앨범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수록된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현악 사운드와 함께 펼쳐지는 이 한국인 취향의 발라드 포레버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얻게 된 앨범이지만,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팀의 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. 저로서는 당시에 이제 음반사의 직원이었던 저로서는 드라마 덕분에 이 팀의 위상이 올라가고 다음 앨범도 어느 정도
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즐거웠지만 이 곡을 드라마에 넣는데 어떤 일종의 그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그 과거의 그 레코드샵 주인이었던 그 양반을 생각을 하면 저는 마냥 즐거운 기억만은 아닌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국내 드라마에 팝 음악이 사용되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그 유동근과 황신혜가 주연했던 드라마에서 아이오유라는 그 곡이 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한동안 이제 드라마에 외국 음악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. 재밌는 게 이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한 이분의 가게에서 처음 깜짝 놀라서 들고 바라봤던 앨범이 무제오 로젠바흐라는 이탈리아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앨범이었거든요. 1973년에 발표했던 그 유일한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그전엔 발매가 안 됐었죠.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대략 한 20년쯤 후에 제가 이 앨범에 라이너 노트를 쓰게 됩니다. 원고료가 10만 원이었어요. 참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 20년 전에 10만 원이 없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 앨범을 그냥 얌전히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 20년 후에 국내에서 제대로 발매된 라이센스 앨범에 해설지를 10만 원을 받고 썼다. 참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소중하다?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자, 오늘 포레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추억담을 줄줄 늘어놨습니다.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.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거든요. 그리고 거의 매회 흘렀던 이 포레버라는 음악도 이렇게 지금처럼 좀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한 때면은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